산업 AI 다들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요. 다들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고민 두 가지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이상 탐지하려고 최첨단 AI까지 들여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뭐가 터지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정말 큰돈 들여서 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결국에는 고장나는 수리하는 이 기존의 틀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는 답답함이 묻어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AI 플랫폼 성능은 정말 강력한데 왜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에서 못 끌어오는 겁니까? 이러니 KPI가 좋아질 리가 없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새로운 AI의 엄청난 잠재력과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낡은 인프라가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내는 질문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처방이죠. 우리가 AI를 그저 기존의 낡은 프로세스에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어떤 신기술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큰 도약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그냥 온도나 압력, 이런 단일 측정값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삐 하고 알람이 울리는 아주 단순하고 정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마다 가진 고유의 수학적 지문 같은 걸 학습해서요. 큰 고장으로 번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 그 패턴의 변화를 먼저 감지해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AI가 알려줘도 그걸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핵심 운영 워크플로우는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경보가 울려도 실제 대응하는 프로세스는 여전히 과거의 사후약 방문식에 묶여 있는 거죠.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병목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 바로 운영의 교착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78%.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지금 제조 현장에서 오가는 중요한 데이터 전송의 78%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운영 교착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걸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AI라는 최첨단 두뇌를 이식했는데 이 두뇌가 제대로 일하는 데 꼭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공급받지 못해서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레거시 시스템의 장벽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ERP, MES, SCADA 같은 시스템에 각각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들끼리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최신 API 같은 건 당연히 부족하죠. 애초에 설계 자체가 느린 일괄 처리, 즉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니 AI가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를 찾아내도 이걸 비즈니스 KPI 개선으로 직접 연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AI를 단순히 추가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걸 멈추고 공장 전체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자율 운용 체계, 즉 OS의 핵심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전트 AI나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즉 VFM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자율 운영 구조를 만드는 핵심 구성 요소예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직접 행동까지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운영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기계에 붙어있는 IoT 센서가 아주 미세한 이상 진동 같은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럼 2단계 시스템이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율이동 로봇 AMR이나 드론에게 열화상 카메라 같은 진단 도구를 챙겨서 현장으로 자동 파견하죠. 그럼 3단계 현장에 도착한 로봇이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걸 분석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시스템이 수리 방법과 필요한 부품 목록까지 담은 상세한 작업 지시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현장 기술자의 태블릿으로 바로 보내주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재설계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예측 불가능했던 다운타임은 최대 70%까지 줄어들고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60%나 단축되죠. 심지어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지 않아도 90%가 넘는 영역을 완벽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현장 작업자의 역할도 바뀌겠죠.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전체 시스템을 감독하는 관리자로요. 이게 바로 핵심 운영 KPI의 극적인 개선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산업 AI 도입을 고민하는 모든 리더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산업 AI는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운영 구조의 재설계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하나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하는 방식,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공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싸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졌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는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재설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승자는 가장 화려한 AI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지능이 자유롭게 흐르고 자율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운영의 토대를 만든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산업 AI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운영 구조 재설계입니다. AI 현장 감독 이동주와 함께한 우아.